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분석하려고 가져왔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주택임대소득 관련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세무검증,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까지는 아니고 이제 세무조사의 앞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세무검증을 한 3,000명 정도 했다고 해요. 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서 이제 더 세무조사까지 이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사 중에 하나가 고액의 월세 임대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시가 100억 상당의 고가 아파트 2개를 전세로 임대하면서 간주 임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세 채 이상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펴봤죠. 자료 원문을 살펴봤죠. 잘했죠? 그래서 자료 원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이 국세청 자료 원문을 보시려면은 검색창에서 국세청 검색을 하시고, 이 국세청에서 이제 위에 보면 이제 국세청 소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소식으로 가시고, 여기 이제 보도자료, 신문기사 모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보도자료 중에서 여기 보니까 2517번에 있네요.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000명 세무검증 실시한다. 가지고 여기 이제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자료를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봐야 되는데, 아유 눈 아프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전부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주요 내용 몇 가지만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검증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했다? 자, 그동안 확충한 과세 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고가 다주택자의 2019년 귀속 신고 사항을 전산으로 모두 분석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모두 분석. 전수조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 귀속 신고 사항,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한 거거든요. 그 올해 5월 달에 한 거를 전부 다 본 게 아니라, 올해 5월 달에 한 거 중에서 고가 다주택자, 그 고가 다주택자 기준이 제가 어제 기사 분석하면서, 야, 이거 뭘까요? 좀 애매하네요 했는데, 이제 기준시가 9억 초과 또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대상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죠. 2019년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가 이제 2019년입니다. 이게 이제 2019년 임대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연도 2020년 5월 달에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죠. 이해 다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2천만 원 이하 비과세가 이제 폐지가 됐거든요. 한시적으로 비과세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비과세가 이제 과세로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신고하신 분들 아마 많이들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 해당되는 분들 있죠. 자, 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 명이다? 한 3,000명 정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무 검증이 들어갔다는 거죠. 세무 조사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세무 조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좀 설명이 깔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뭔가 반응을 해 주시면은 저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 분석 사례가 있는데, 크게 이제 5가지가 나오네요. 5가지. 자, 첫 번째, 어제 본 거죠.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두 번째, 고액 월세인데 그거를 탈루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증하려고 이 보도자료 원문을 본 이유에 해당되는 이 세 번째 사례, 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 탈루.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해서 전액 신고 누락했는데, 또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3주택 이상이면은 전부 다 보증금에 대해서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고가주택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거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월세 임대 수익 금액 중에서 소액인 경우,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워낙 적으니까 확정일자 안 받거나 임차권 등기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잡아냈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굉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과다 계상, 부당세액 감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거죠. 이거는 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신용카드 지출액을 분석을 해가지고 딱 잡아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원 관리 지속 강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무서운 말이 이런 거죠. 의무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특히 5%. 이거 어겨버리면은 제가 이제 3종 세트 당한다고 했죠. 과태료 맞죠? 세제 혜택 못 받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과소신고 들어가면은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방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 성실신고 납세. 이게 최선의 절세다. 그래서 정말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뭐 국세청에 잘 보이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정말 생각을 해도 그냥 세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을 저도 한번 같이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리 봐도 요즘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있는데 이제 뒤에 보도자료에 첨부가 있어요. 첨부가 있어가지고 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 5가지 사례 있지 않습니까? 요 사례에 대해서 이제 부침 1, 이제 첨부죠, 첨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2가지 정도만 볼 건데, 첫 번째, 고액 월세 임대소득 탈루. 고액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을 탈루 이제 신고를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사례가 뭐냐면, 다가구 주택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약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월세 임대 수익 금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어딘지 대충 이해되시죠? 거기에 이제 보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잠깐 이제 학군 때문에 학원 가야 되고 하니까 좀 잠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로 있으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좀 이렇게 버티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주요 혐의 내용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주택임대 사업자 누구누구는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 주택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와, 정말 사업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 수익 금액 몇 억에 대해서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 난방비 등을 지급받고 이걸 필요경비로 계산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수익금액이 신고 누락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업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수익금액에. 그래서 특히 관리비 같은 거 있죠? 뭐 제 유튜브하고 블로그에도 어떤 분이 댓글 이렇게 다시던데, 아니 그러면 뭐 나 세금 저기 전세나 월세 못 올리면은 관리비 올려받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너희들이 뭐 보유세 얼마를 내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걸로 충당하겠다 이러시는데, 여기 보시면 청소비, 난방비, 관리비 이런 거 다 수익금에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금을 안 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금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주택 임대소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주택 임대
소득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이제 수익금액이에요, 수익금액.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빼주는 이제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면은 이제 소득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이거 수익금액 포함이에요, 포함. 포함이다, 포함. 그러니까 이걸 관리비나 아까 난방비 등으로 많이 받으면 수익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이 수익금액이 2천이 초과가 되면은 종합과세가 돼요. 이하면은 분류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제 비과세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봐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알고도 악의적으로 하면 정말 그건 나쁜 거고, 모르고 했을 때는 빨리 이걸 잡으셔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신고. 아, 제가 세금을 좀 적게 신고했네요. 과소신고했네요. 다시 할게요. 그게 이제 수정신고고요. 제가 이제 세금을 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경정청구인데, 뭐 거기까지 구분 모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오늘의 그 목적이었던 거죠. 여기 보세요. 고가주택의 전세금 임대소득을 탄로했다는데, 여기서 보세요. 딱 체크가 뭐예요?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서는 이 말이 빠진 거예요. 기사에는 이 말이 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의 컨셉이 뭡니까? 똑똑해지는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제 기자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쓰다가 좀 실수로 그 부분이 좀 빠져서 이제 내용을 축약하다 보니까 빠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고가 아파트 아니어도 이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아,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하면 세금 내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주택임대 사업자 땡땡땡 씨는 서초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두 채, 와, 시가 100억 상당, 한 채당 50억씩. 와우. 아리팍 한 50평대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두 채에 대해서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는데, 전세금 이제 수십억 정도 되겠죠, 두 채니까. 여기에 대한 임대 수익 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자, 근데 이제 이 기사 아까 뭐였어요? 기사에서는 요 부분만 딴 거죠. 시가 100억 상당의 고가 아파트 두 가구로 전세로 임대하면서 간주 임대로 신고 안 했다 하는데, 전제 조건이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에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로 과세 대상을 하고, 이 간주 임대로 계산하는 시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3억 원을 빼주고요. 여기 이제 60%를 곱하고 이제 적수 계산을 하는 건데, 아, 이건 좀 제가 설명 패스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뭐 365분의 날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의가 다르면은 적수 뭐 이제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차감을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쉽게 말해서 이 보증금을 예금했을 때 그만한 이자 수익이 났으니까 세금 내라, 이런 논리거든요.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조금 약간 높다는 거, 제 기준에서. 2019년 귀속, 그러니까 작년 기준은 2.1%고요. 올해는 1.8%거든요. 지금 1.8%짜리 1년짜리 정기적금이 있나요? 조금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기사에서 어떤 부분이 좀 생략되고 축약되는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메인이죠, 메인. 자,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이제 이 과세기준, 요게 이제 보도자료에 있는 거, 원문을 제가 가져왔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과세 대상. 여기 나와 있죠. 주택수 부부합산이라고.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택수 부부합산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부합산 주택수를 먼저 아셔야 되고, 이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은, 예를 들어서 그 1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서 월세를 받을 때, 아니면 해외에 있는 경우에 월세를 받을 때, 그 외에는 세금 안 내요. 응?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부합산 1주택이면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부부합산 2주택이다. 그러면은 모든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세면은
보증금만 있으면. 월세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거죠. 이게 안 내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부부합산 3주택인 경우에 이제 월세,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료가 나오는데, 간주임대료에서 소형주택이 있어요. 소형주택. 소형주택. 요 소형주택이 이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빠져요. 그게 이제 원래 한 2, 3년 전만 해도 전용 85였는데, 이제 전용 60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해 전용 40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세율 부담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3의 보유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도자료를 좀 잘 정리한 기사가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렸죠.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셔도 괜찮아요. 좀 더 글씨도 크게 돼 있고,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으니까. 다만, 여기 이제 소형주택의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까지는 잘 돼 있는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또 이 말 듣고 여기 부부합산 주택수 또 막 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간주 임대료 할 때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 외에 이제 제가 보도자료 원문에서 좀 몇 가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잘라가지고 봤는데, 그 외에 다른 것도 보고 싶다, 이 세금 탈루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국세청에 가서 보도자료 다운받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알림 설정을 안 해가지고 라이브 언제 하는지 몰라서 놓쳤다고 하시는데,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제 영상 모두 다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보유세가 가장 쉬운 게 이제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주택 임대소득세가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2020년이면은요, 얘가 이제 2021년이라고 하면 2020년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세를 5월달에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세금 한번 내고요. 그 다음에 7월달하고 9월달에 재산세 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12월달에 종부세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유세는요, 매년 요 패턴대로 5월, 7월, 9월, 12월 종부세까지 낸다면 요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택임대소득세도 매년 5월달 내야 되고요. 재산세 7월, 9월 매년 내야 되고, 7월이 이제 주택분, 9월이 토지분이니까. 그리고 12월에는 이제 종부세로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세는 등록임대사업자는 당연한 거고요.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도 같이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더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